안녕하세요. 과학 가르치는 박승욱이고요. 설명회 듣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이들도 이제 이 마음을 알고 또 같이 열심히 좀 해야 될 텐데요, 그죠?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영동고가 개성이 굉장히 과학이 강한 학교예요. 그래서 좀 교육과정상으로 다른 학교하고 차이점, 그리고 시험 문제 내는 것도 좀 다른 학교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좀 알아가시고 또 저희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특이한 교육과정, 이 개성이 되게 강하고 문제도 어떻게 출제되는지 설명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이공계열 교육과정부터 보시면요, 1학년 보시면 다른 학교하고의 좀 차이가 대부분의 학교는 통합과학만 1학년 때 진행을 하는데 영동고는 수능 과목 중에 하나인 생명과학 1이라는 과목을 고1 때 같이 진행을 해요. 이제 중학교 졸업한 애들인데 수능 과목이 바로 좀 들어오는 게 특징이고요. 이거를 이공계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2학년 때 하는 과목을 보면 원과목 3개를 다 해요. 그러니까 2학년 때까지 원과목 4개를 전부 다 하는 좀 특이한 학교예요. 보통은 3개 아니면 좀 선택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3학년 때까지 보시면 그나마 여기서는 좀 자비가 좀 있죠. 2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양이 많은 학교다. 그리고 1학년 때 좀 미리 몰아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양이 많아서 좀 피곤한 그런 학교고, 좋게 포장하면 좀 진학 기회 폭을 좀 넓혀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냥 내가 왠지 화학을 잘할 것 같아 이래서 고르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영동고의 특징은 다 경험해봐. 2학년 때까지 해서 원과목을 전부 다 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좀 힘들어하기도 한다. 그래서 다른 학교하고 똑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과목을 한다, 이게 좀 특징이라고 아시면 되고요. 이공계를 안 가는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도 영동고 과학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문계열에서는 1학년 때 통합과학을 하고요. 2학년 때 또 물화생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합니다. 2년을 해야 되는데 영동고의 특징은 몰아서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1학년 때 통합과학하고 생명과학을 지정해서 다 해버립니다. 대신에 인문계는 이게 약간 이득이 있는 게 1학년 때 과학 몰아서 하고 힘든 거 몰아서 해치우고 2, 3학년 때는 신경 쓰지 마 이런 커리큘럼인 거예요. 아예 안 해요. 신경을 쓰질 않아 버려요. 그래서 계열 분리가 좀 확실하다. 2, 3학년 때는 사탐이나 국영수에 좀 더 집중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또 무서운 게 1학년 때 과학 성적이 고등학교 전체 과학 성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인문계열을 혹시 진학하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면 1학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해석이고요. 네, 이공계열은 뭐 방금 다 말씀드린 거고. 네,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나, 이것도 다른 학교하고 좀 개성이 강한데 방금 말씀드린 동일한 시간 동안에 좀 많은 양을 하는 특징 때문에 깊게 문제 수준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깊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수능 유형으로 문제 출제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수능 유형으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요즘에는 객관식 위주로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수능도 전부 다 객관식이기도 하고. 근데 영동고는 객관식 28문제 그리고 주관식이 2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주관식도 참 까다로운 게 단답형으로 보통 채점하기도 좋으니까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술형이 2문제가 나와요. 그럼 객관식하고 서술형 중에 어디에서 변별력을 두느냐, 어디에서 학생들의 등수를 나누느냐 하면 안타깝게도 서술형이에요. 객관식은 이게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써놓은 대로 양산형 문제라고 했는데, 양산형 문제라는 게 뭐냐면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비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예상 못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는 경우 있어요. 수능 유형의 출제를 많이 하는 학교의 경우. 근데 예상이 가능한 객관식 유형을 출제하되 난이도는 상중하 당연히 어렵죠. 근데 충분히 유형별 학습을 하면 대비는 할 수 있다. 예상 못하는 문제는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면 객관식은 충분히 잘 맞으실 수 있고, 점수나 등수가 갈리는 건 서술형인데 여기는 지엽적인 부분을 출제하는데
얼마나 지엽적인 부분을 출제하냐면 교과서에 부록이 나와 있는 일반적으로는 객관식 문제도 구성 안 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을 출제를 해요, 서술형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이 많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잡는 게 아무래도 영동고에서 시험을 잘 보는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술형을. 근데 요즘 아이들 유튜브 보고 책 잘 안 읽는 학생들 많은데 서술형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내용은 맞는 내용을 쓰더라도 적절한 과학 용어를 쓰지 않으면은 거기서 오답 처리를 해요. 뭐 0.1점 깎기도 하고 0.2점 깎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1대1 서술형 첨삭 풀이가 꼭 필요하고요. 영동고는 양이 많기 때문에 가르치는 저희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학교예요. 하지만 노력이 어느 정도 먹힌다. 그리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수능 과목이긴 하지만 아까 시수에 나온데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합니다. 2시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생명과학도 수능 유형은 접근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통합과학처럼 내신형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네, 총 정리인데요. 전형적인 문제 위주로 나오지만 고난이도가 없는 건 아니다. 대비가 예상할 수 있는 대비일 뿐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3번이 좀 중요한데 평균 점수가 높아요. 전체적으로. 평균이 80이 넘는 경우도 있고요. 뭐 95점 넘는다고 해도 1등급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이 소수점대로 등급이 갈리기도 해요. 그 서술형에서 막 채점을 섬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0.1점, 0.2점으로 막 갈리기도 해서 이 설명을 안 들으시고 그냥 중학교 때처럼 일반적으로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점수는 좋은데 등급이 안 나오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툭 터놓고 말하면 문제가 너무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내는 거죠. 그래서 세부 암기가 포인트다. 그래서 실수가 용납이 잘 안 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좋고 점수 숫자를 들었을 때 좋은데 등급이 잘 안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이 영동고의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영동고의 특징이 곧 그 특징을 잡는 게 곧 저희 프로그램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 과제 관리입니다. 이제 느낌이 오셨겠지만 이 학교는 통합과학만 한 게 아니고 과목을 2과목 하면서도 세세한 걸 내는 아주 좀 점수 받기 까다로운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과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통합과학, 생명과학 과제를 2개를 동시에 단원별로 제공하는데 단원별로 뭐 100문제 이상씩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양이 일단 학생들이 많겠죠. 근데 저는 이제 고1 지금 설명했는데 고1 학생들을 많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중학교 넘어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보통 숙제를 해오라고 하면 전날 하거나 그건 또 양반이죠. 뭐 수업 들으러 오기 한 몇 시간 전에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수준으로만 하면 영동고의 객관식 정도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서술형의 그 디테일한 점은 절대 못 잡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영동고를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신경 쓰는 부분이 이 과제 관리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만약에 안 해왔다. 뭐 100문제 내면 꼭 한 7, 80문제만 애매하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제가 암기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암기가 잘 안 됐다. 그럼 저는 무조건 남깁니다. 그 다음 챕터 하기 전에 무조건 그게 완료가 돼서 그 다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영동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잘한다고 계속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떤 구성으로 잡느냐, 당연히 수업 시작할 때 암기 테스트를 하는데요. 여기 써있지만 원본하고 제가 손수 제작을 해야 돼요. 영동고는 이렇게 세세한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빈칸하고 원본을 동시에 매일매일 제공합니다. 뭐 예를 들어 20개라고 하면 첫날은 없겠죠. 두 번째 수업부터 20개, 그 다음 40개 이렇게 누적해서 전에 암기했던 것부터 마지막 날 8번이라면 뭐 160개가 되겠죠. 계속 누적해서 암기 테스트를 계속 진행하게 되고요. 이런 게 누락이 됐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무조건 남기거나 아니면 아직 요일은 이제 학생들하고 좀 맞춰봐야 되는데 평일 중에 부르거나 뭐 주말이 될 수도 있지만 평일에 꼭 불러서 이제 합니다. 제가 만약에 부른다면 그런데 좀 부르거나 남겼을 때 좀
적극적으로 응해 주셔야 영동고는 좀 시험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영동고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였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집요하게 공부를 좀 해야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런 걸 묶어서 이제 클리닉 시간 제공이라고 한 거고요. 네. 여기 주간 테스트라고 나왔는데 주간 테스트라기보다는 단원 테스트. 한 단원이 끝났을 때 테스트도 보고요. 뭐 누적 빈칸 암기도 보고 질의응답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최대한 늘리는 학교가 영동고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하는 스타일은 저는 완전 과학 문해안도 이해할 수 있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강의라는 게 사실은 개념 전달만 하고 끝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랑 문제 수준도 확 뛰기 때문에 이 개념이 문제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림 자료를 많이 봐야 돼요. 강의 시간에. 저는 영동고는 특히나 유형별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그림 자료를 거의 수업 시간에 다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강의를 하고 개념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적용의 예시를 많이 보여준다. 그리고 이 암기 아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암기가 뭐 꼭 안다는 학생만 따로 사실 부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영동고는 수시로 좀 그러니까 불렀다가 뭐 안 해왔나 숙제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부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은 파이널 예상 모의고사인데 이거는 학교에서 30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그럼 저희는 2배수로 60문제를 만들어서 모든 개념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한 2번 정도 시험 직전 2주 전에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좀 탐구형 문제가 나오는 학교에서는 2배수로 안 하고요. 그냥 30문제가 나오면 30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는 걸 많이 제시하는데 영동고 같은 경우는 이 파이널 예상 모의고사에 많은 내용이 최대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60문제씩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놓치는 게 없게끔 하기 위한 저희 전략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수업 구성은요. 주 1회 4시간 수업하게 되는데요. 이 두 과목을 2시간씩 쓰는데 좀 상황 따라 가끔 단원이 좀 짧은 단원도 있으니까 유동적으로 시간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매 이 4시간마다 암기 테스트로 시작해서 강의에서 예시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실전 문제 푸는 것 이런 순서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나와 있는 단원별 문제 제공은 저희 객관식을 정복하기 위한 거고요. 이 클리닉은 그 까다로운 서술형 1대1로 최대한 첨삭을 많이 해주기 위한 시간을 제가 마련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동고 과학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